안녕하세요. 따뜻한 감동을 전해드리는 감동 주파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임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한국의 경우 핏줄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민족이라 임양을 꺼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해외에서 한국인을 입양한 한 부부가 경험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시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제시카 씨는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부족한 것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제시카 씨는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에서 꾸준한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성적으로 지역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해 변호사로 일하게 됐다는데요. 그렇게 변호사로 열심히 일하던 중 부모님의 소개로 알게 된 로버트 씨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크게 사업을 하던 부모님이 소개해 주신 만큼 로버트 씨의 집안 역시 지역에서 유명한 부자였다고 하는데요. 로버트 씨의 부모님은 주류 유통업을 하고 계셨고 로버트 씨는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부모님께 사업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로버트 씨와 제시카 씨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 연애를 시작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관심사나 취미가 비슷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난 연인들처럼 그렇게 가까워지고 결혼까지 문제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시카 씨는 이제 막 파트너 변호사가 됐고 로버트 씨는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건 조금 미루는 것으로 합의를 했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비슷하듯이 미국에서도 상류층의 비행이나 불륜이 빈번하지만 다행히 제시카 씨 부부는 많이 바쁜 와중에도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애정을 유지해갔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 지 8년이 되던 해 제시카 씨는 여러 사건을 맡으며 변호사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로버트 씨 역시 아버지의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 씨는 직업적인 성공도 그렇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며 더욱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시카 씨가 먼저 이세에 대해 로버트 씨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로버트 씨 역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시카 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었다고 말하며 제시카 씨가 먼저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며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더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 아이라는 축복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나자 제시카 씨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제시카 씨에게 심각한 자궁내막증이 있어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제시카 씨는 산부인과 진단을 받은 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절망감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원하는 대학을 나오고 원하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잘 맞는 남성과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살아가던 제시카 씨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큰 절망과 상실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데요. 산부인과에서 돌아온 제시카 씨는 로버트 씨에게 진단 결과를 들려주며 이혼을 입에 올렸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로버트 씨가 열심히 일궈온 사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를 낳아줄 수 없으니 이혼을 하자며 울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로버트 씨는 그런 제시카 씨를 꼭 안아주며 자신의 삶에서는 제시카 씨가 제일 소중한 존재며 자신의 삶에서 제시카 씨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라며 사업을 이을 후계자나 사업보다도 제시카 씨와 함께 이룬 지금의 가정이 자신에게는 더 소중하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여태까지도 아이 없이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지 않았냐며 그냥 지금처럼 변함없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자며 제시카 씨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시카 씨는 로버트 씨의 말처럼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해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변호사 일도 휴직하게 되고 하루 종일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시카 씨는 우울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로버트 씨 역시 가능한 제시카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며 그녀를 돌봤습니다. 제시카 씨는 로버트 씨의 지극정성으로 우울증이 조금씩 나아지는가 싶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다니기도 했고요. 제시카 씨가 침실 밖을 나와 어느 정도 활동을 하게 되기 시작하자 로버트 씨는 제시카 씨에게 다시 예전처럼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제시카 씨 부부는 예전에도 가끔 후원하거나 찾아가던 고아원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제시카 씨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우울증이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제시카 씨는 고아원에 있던 한동양인 여자아이가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까맣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그 아이는 제시카 씨가 간식을 줄 때도 항상 마지막에 간식을 받아가고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고아원 원장님은 아이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입양이 돼서 미국에 왔으나 한번 파양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동양인이고 입양을 가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 입양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제시카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가 안쓰럽고 안타까워 고아원에 갈 때마다 몰래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애썼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던 어느 날 로버트 씨가 조심스럽게 입양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제시카 씨는 로버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그 동양인 아이가 떠올랐지만 아무래도 로버트 씨의 사업을 물려받을 테니 자신들과 같은 백인의 나이가 좀 어린 남자아이를 입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씨는 콕 집어 그 동양 여자아이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로버트 씨는 제시카 씨가 그 여자아이에게 상당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 걸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역시 배려심 넘치고 총기 있는 그 여자아이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시카 씨와 로버트 씨 양가 부모님께도 두 사람의 결정을 말씀드렸는데 예상과는 달리 두 사람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제시카 씨 부부는 지역 입양 커뮤니티에 가입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부모가 될 공부를 하면서 아이를 입양을 했고 캐서린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육아는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처음 경험하는 것들 투성이라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적이 많았지만 힘든 것보다는 행복함이 더 컸다고 합니다. 제시카 씨는 입양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다른 동양인을 입양한 가정과도 친하게 지냈다는데요. 그중 중국인 아이를 입양한 가정이 아이를 위해서 중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보며 제시카 씨 부부도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캐서린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잊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캐서린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던 건지 한국어도 곧 잘 배우고 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씨의 휴가 때는 세 사람이 함께 한국에 여행을 가기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영원한 행복이 이어질 것 같았는데 제시카 씨는 삶에 있어 가장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버트 씨가 암 선고를 받게 된 건데요. 제시카 씨는 로버트 씨의 암 선고를 받던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선고를 듣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로버트 씨는 웃으며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천만다행이라며 나에게 나의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신 신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시카 씨는 다시 한번 무너질 뻔했지만 자신보다 더 힘들 남편과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선 캐서린을 생각해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암 선고 이후 제시카 씨 가족은 정말 더욱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씨는 자신의 사업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고 주식의 대다수는 제시카 씨 앞으로 돌려놓는 등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제시카 씨와 캐서린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제시카 씨와 캐서린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캐서린은 사춘기였지만 사춘기답지 않게 오히려 제시카 씨를 위로하기도 하고 로버트 씨의 간병을 돕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 로버트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제시카 씨는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해왔지만 현실으로 닥친 로버트 씨의 죽음에 숨을 쉬기도 힘들 만큼 큰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신이 무너지기엔 자신이 지켜야 할 캐서린이 있었기 때문에 캐서린을 생각하며 삶의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캐서린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았던 건지 항상 제시카 씨를 신경 쓰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제시카 씨는 아마 그때 캐서린이 없었다면 자신도 로버트 씨를 따라갔을 거라며 자신의 삶에 있어 캐서린은 정말 축복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제시카 씨는 다시 변호사 일을 하며 캐서린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웠다고 하는데요. 캐서린은 다방면으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시카 씨는 캐서린과 캐서린의 진로에 대해 결정할 때 아이의 의젓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합니다. 캐서린은 자신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으로 의젓한 성인이 된 것에 너무 감사하다며 자신은 자신과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캐서린은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유명한 미시건 대학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제시카 씨가 살고 있던 주와 비행기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떨어진 주에서 독립해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될 캐서린을 위해 제시카 씨는 재산 일부를 미리 상속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캐서린은 제시카 씨의 결정에 반대하며 이미 자신은 전액 장학생이니 대학교에 가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며 제시카 씨를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시카 씨는 하나뿐인 딸에게 고생시킬 수 없다며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 신입생에게는 아주 큰 돈을 캐서린에게 상속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한 캐서린은 대학 생활을 할 때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미시간 지역 신문에도 나올 만큼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시건이 아닌 제시카 씨가 있는 뉴욕주에서 사회복지사 시험을 치고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엄마를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캐서린은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제시카 씨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입학 당시에 제시카 씨가 캐서린에게 상속했던 재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캐서린은 그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캐서린이 연구비로 받은 돈과 함께 주식에 투자금까지 더해져 돈이 불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그 돈을 받을 때 자신이 지냈던 고아원에 기부하고 싶었으나 자신에게 상속해준 엄마와 상의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써버리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다시 엄마와 함께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될 테니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돈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싶다고 제시카 씨에게 허락을 구해왔습니다. 제시카 씨는 캐서린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고 합니다. 제시카 씨는 고민도 없이 캐서린에게 상속해 준 금액의 2배를 더해 캐서린 이름으로 해당 고아원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캐서린은 제시카 씨와 함께 지내다가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꾸려 독립해 살고 있다는데요. 그래도 혼자 살고 있는 엄마를 배려해 제시카 씨와 최대한 가까운 집을 구해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과 함께 제시카 씨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제시카 씨는 현재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딸, 아들 같은 듬직한 사위의 효도를 받으며 토끼 같은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며 지내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전해왔습니다. 2달 뒤에는 손자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올 계획이라는 소식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제시카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행복한 입양 가정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입양 가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아이를 입양해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제시카 씨의 이야기에 잠깐 등장하는 중국인을 입양한 가족은 제시카 씨와는 반대의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인 아이를 입양했던 그 가정은 지금은 가족이 해체됐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사치에 눈을 뜨게 되었고 부모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과하게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양부모가 지원을 다 해주었지만 갈수록 명품을 고집하더니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지원해주지 않자 차이나타운에 질이 좋지 않은 중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해당 부모는 어떻게든 아이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는 결국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아이를 만난 것은 멀리 떨어진 유타주의 경찰서였다고 하는데요. 그 부모가 아이를 면담할 때 성인이 되어 양부모를 맞이한 중국인 아이는 악을 지르며 자신이 입양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부모들이 자신을 잘 키우지 못했다고 부모 탓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제시카 씨에게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제시카 씨가 부럽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부모가 훌륭하게 아이를 키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이의 기질과 자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감동 주파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다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을 2번이나 겪었던 제시카 씨지만 현재는 너무나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동 주파수의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시련을 겪고 계시다면 이 시련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더욱더 따뜻한 감동 주파수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